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40분 만났지만 직무정지를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직전에 결정하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네. 토요일 7시 탄핵 표결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탄핵 표결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면 더 좋겠다. 시간을 더 단축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몇 분 정도가 함께 같이 하고 계신가요?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떤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으며 내일 탄핵안 표결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일부 중진 의원님들은 한동훈 대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그 문제도 아마 조만간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 내부 상황 가장 최신 버전 안철수 의원의 본인 주관을 좀 담은 걸 수도 있습니다만 다 반대하는 것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명시적으로는 2명입니다. 조경태, 안철수. 그럼 일단 8명 중에 2명은 이미 이탈을 한 셈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특검법 같은 경우 4명이 이탈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8명이 이탈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일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대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 그럼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상황 인식은 이제 됐지만 일단 뭔가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국민들이 느꼈을 어떤 이런 모욕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진정한 반성과 사과 뭐 이런 것이라도 일단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뭘 잘못했냐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의원들한테 설득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는 아마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아마 오늘 이 면담에서도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대통령이 지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아마 2명보다는 뭐 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마 의원들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사실 이제 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정말 당이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했던 탈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등등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이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언뜻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좀 말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도 김무성 대표가 거듭해서 어떤 질서 있는 후퇴를 그때 요구를 했지만 그때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절대 탄핵 안 된다, 인용 못 한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본인은 그때 김무성 대표가 면담을 요청한지 몰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제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참모 기능이 지금 거의 마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일단 이 당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인 좀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좀 더 이 질서 있는 후퇴, 뭔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전 어떤 탄핵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날 밤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던 190명 가운데 야권 의원 빼고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의원은 정확히 18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날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배현진, 진종호, 김예지 의원 아마 대략 수명 정도, 20명이 남짓된 이 친한계 의원들이 만약에 그중에 한 30~40%만 탄핵 투표를 해도 박성미 선생님, 대통령의 탄핵안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폭로전의 양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 오면서 언론을 통해서 뭐 특히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약간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서,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어떤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심지어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납득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라고 한 대표가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론을 지키는 일보다도 오히려 소신 투표를 해야 될 그 내적 동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체포조는 사실상 낭설이 아니겠느냐, 체포조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제 여권 일각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싹 다 잡아들여라, 이참에 다 정리하자라고 이제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라는 폭로도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좋은 일 시킬 수 없지 않느냐, 또는 뭐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들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지금 아무리 탄핵을 하게 되면 이 여권 전체,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기감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여야가 있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수싸움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주의를 대통령이 무너뜨렸다라는 이 진실을 본다면 저는 소신 투표할 의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 거의 100이다 뭐 이렇게 박성민 비서관 말씀하셨는데 저 장면이요. 18명. 근데 여기에 또 뭐 몇몇 친한계 의원들이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 못 갔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렇다. 일단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그 의원총회 내부에 있고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도 의원들 개개인마다 다 본인들 소신 의견을 낼 테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논점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108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일 겁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의 오늘 아침 저 직무정지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조금 더 상황과 우리가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연다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걸까요? 현재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안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혼자 얘기하고 이 당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에 대한 질타가 거의 가지고 있다. 윤상현, 탄핵 동참 못한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 나경원,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은 정해져 있다. 김기현, 하루 전에는 탄핵 맞겠다더니 무책임하고 소신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친윤들의 공격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미래를 보려면요, 역사를 봐야 돼. 과거를. 예. 과거는 이제 이거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예. 그때 이거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어요. 5% 예. 밑으로. 그리고 이제 막 광화문에 촛불이 지금 주최측 뭐 며칠 전에 2,000명 경찰 출산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예.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광화문이 평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 예. 그만큼 이게 여론이 훨씬 악화됐고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 그때 234대 반대가 56명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찬성한 분이 김무성,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전부 이게 바른당이라고 만들어 나갔어요. 예. 바른정당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김무성 대표 정계 사실 은퇴죠. 유승민 의원에게 배신자 프레임에 제대로 이게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른당은 처참한 실패로 다시 이게 일부가 그대로
몇 차에 걸쳐서 다시 원대 복귀했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제가 바른정당 편을 든 자는 아니지만 반기문 전 유엔 상정총장이 당시 정치권에 입문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또 구심점이 없어졌다. 꼭 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짜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최소한 사태라면서 이게 훨씬 더 했어요. 예. 근데 그 결말이에요.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이게 뭐 일부 제도권이나 게 여론조사는 뭐 좀 나오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비교해보면 찬반이 많아요. 그때 비교해보면 오늘 이게 뭐 제가 여론조사 갤럽이나 언급 안 하더라도 제 말은 이게 이런 상태에서 분열해가지고 만약에 탄핵에 찬성을 했다. 그 정치인들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찬성하면 저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민주당 진보가 잘했다고 이게 같이 합당하자고 할까요? 결국에 배신자 프레임에 정치 생명 끝납니다. 제 말에 찬성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한 분들 중에 지금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 말은 그게 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제 말은 그게 우리 지금 자유우파 보수의 민심이 많아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무 조사도 없이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는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 바로 구속합니까? 왜 이재명 대표는 몇 년간 재판하는데 대통령은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바로 탄핵부터 합니까? 안 맞잖아요. 천천히 이번에 안 하고 한 달 뒤에 또 안 하겠습니까? 한 달 뒤에도 됩니다. 일단 이게 내일은 부결하고 다시 이게 수사를 해서 뭔가 혐의가 나오면 그때 또 탄핵하든지 또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 시간을 좀 갖자. 자, 근데 자유파는 저렇게 계엄하는 데 대해서 찬성해야 되나요? 자, 서정욱 변호사는 그럼 찬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중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 계엄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왜 한동훈 대표만 비판하죠? 우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아니 이미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과연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신 게 뭐죠? 당사자들 다들 계셨잖아요. 자, 그거부터 본인들이 먼저 지켜놔놓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뭉치자라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일으켰던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 왜 분열시키느냐? 보수 분열시킨다? 보수는 저거 찬성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는 무조건 저런 게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령 한다는 거 다 박수치고 찬성하는 건가요? 그거부터 먼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뭉치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저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두 분의 갑자기 이제 한 화면에 잡혔는데 이게 사실 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서 변호사 잠시만요. 제가 잠시 뒤에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그때 또 발언 기회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잖아요. 지난 과거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른정당, 비박계 인사, 유승민 대선 후보였지만 지금으로서 정치적 뒷일들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저 중진들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도대체 병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탄핵 전선에서 좀 봤을 때 아까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탄핵 전선에서 사실은 그동안도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탄핵을 얘기 안 했지 대통령 퇴진 운동을 했고 여기에 붙여진 게 이번에 개혁신당이에요. 탄핵 소추안의 주요 사유,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비선계엄을 발령했고 국민 주권 권력 분리 원칙, 군경 불법 동원에 국회를 봉쇄했다. 근데 이제 아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허은하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막는 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저대로 묻지 않고 일단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사람을 보호하자. 이런 꼴이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비유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특히 중진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침입하는 그 장면을 보신 상황이고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소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질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는 현실 인식이 어디에 가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소신이 없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국민의 민심 그리고 국민이 어떤 부분에 분노하셨는지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국회의원도 아무리 여당, 야당이 나눠져 있고 정치적인 진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국민의 대변인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고 각각 모두 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자신들의 양심과 헌법에 따라 어떤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자꾸만 과거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 때를 떠올리면서 이대로라면 보수의 위기감이 빠진다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당시 국정농단 사태 때는 뭐 최상원 씨, 개명 전에 최순실 씨죠. 그 관련된 주위에 측근 사람들이 뭔가 그 이익들을 뭐 받아가고 뭐 그런 사태들이었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사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